네, 이번 시간에는 4장 섹션 11에 있는 그리드 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드라는 게 바로 격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아이템들, 뭐 이미지 뷰가 될 수도 있고 버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드 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 소스를 좀 볼게요. 자, main.xml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리드 뷰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드 뷰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그리드 뷰에 원하는 아이템들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 추가는 어디서 하느냐? 바로 자바 코드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main.xml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뭐냐면요, num columns라는 속성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um columns라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아이템들을 몇 개 배치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개 해서 num columns 5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gravity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gravity라는 속성은 뭐냐면 그리드 뷰 전체에 있는 요 안에 어떤 내용물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속성이 바로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 프로그램 하시다 보면 요런 것도 보일 겁니다. 네, 요런 속성도 보이실 거예요. 자, 요 속성은 뭐냐면요, 요거는 해당 레이아웃 전체, 즉 요 그리드 뷰 자체를 부모 뷰에 비해서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라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드 뷰에는 속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 속성들을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이클립스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쵸? 이 많은 것들에 대한 속성들을 다 알고 사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 옆에 영어 나옵니다. 그거 읽어보면서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 나실 때 틈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 보이는 속성들은 다른 뷰에 가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갈게요. 자, XML 작성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미지를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자바 코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실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열어보시면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onCreate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쵸? 이 안에서 하는 일은요, findView by id로 해당 그리드 뷰를 main.xml에서 찾아와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이 그리드 뷰에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세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이미지들을 세팅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어댑터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그리드 뷰고요. 요게 그리드 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그리드 뷰의 어떤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세팅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바로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어댑터라는 걸 하나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뷰 쪽에서는 이 어댑터를 세팅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세팅을 하게 되면 어댑터가 관리를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자연적으로 이 그리드 뷰에 표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소스를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set 어댑터에서 new image 어댑터라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new image 어댑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직접 생성을 한 거예요. 자, 보시면 onCreate이라는 메소드 바로 아래에다가 이렇게 이미지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내부 클래스라는 겁니다. 중처 클래스의 일종이죠.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외부에다 선언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잠깐 쓸 거면 내부에다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살펴보시고요. 요 문법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부 클래스, 중처 클래스를 자바책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베이스 어댑터라는 것을 상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 어댑터는 뭐냐면 getCount, getItem 뭐 이런 식의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댑터의 기본 기능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베이스 어댑터 말고 어레이 어댑터도 있고요. 커서 어댑터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커서라는 것은 DB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쓰는 거고요. 어레이 어댑터는 배열에서 어떤 데이터를 끄집어 올 때 쓰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배열, 어레이 어댑터 상속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베이스 어댑터라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댑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이미지 어댑터 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미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배열로. 예, 우리는 그리드뷰에 어떤 이미지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 이미지들이 다 여기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유연하게 작성한다면 어떤 이미지를 동적으로 읽어와서 그거를 그리드뷰에 세팅을 하면 되겠죠. 뭐, 뭐 인터넷에서 가지고 오든 아니면 DB에서 가지고 오든 파일에서 가지고 오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요 배열 자체가 타입이 인티거입니다. 즉 인티형이라는 거예요.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비트맵이니까 뭐 다른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선 인티거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그 궁금한 내용은 교재 쪽에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팁앤택이라 해서 잘 선언을 해놨어요. 그쵸? 요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고요. 배열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아이템들을 여러 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들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getCounter라는 메소드에다가 요 이미지스의 배열을 길이를 반환하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요 getCount라는 걸 써가지고 아 이미지가 몇 개구나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getItem과 getItemID가 있는데요. 요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getItem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있는 요거를 반환을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ID 값이라 보시면 돼요. 키 값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null이나 0 반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의미가 없는 메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소드는 바로 요거예요. 어댑터에서 이 어댑터라는 거에서 베이스 어댑터라는 거에서 아니면 어레이 어댑터나 아니면 커서 어댑터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getView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getView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각각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ge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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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View에서 가지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 뷰라는 걸 하나 생성을 했어요. 이 이미지 뷰가 여기서 말하는 요 이미지를 표시하기에 의한 하나의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버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 뷰에다가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레이아웃 파람스랑 스케일 타입이나 패딩이라는 옵션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객체, 즉 이미지를 여기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지 뷰에 set 이미지 리소스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r.drawable, 즉 우리가 말하는 리소스 쪽에 있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말고요. 실제 리소스가 아닌 경우에 set, 이미지, 비트맵, drawable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맵 같은 경우 비트맵 객체의 이미지를 세팅을 할 수 있는 메소드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타입의 이미지더라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옵션 쪽에 다시 볼게요. 이미지 뷰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그 이미지 모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설정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 파람스 쪽에서는 크기를 60, 60에다 맞추겠다. 그리고 스케일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미지 뷰가 표시가 되는데 그 이미지 뷰를 60, 60에 맞춰서 꽉 채우겠다 라는 거고요. 셋 패딩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미지를 안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여백을 주겠다, 얼마로 주겠다 라는 게 바로 요 패딩이라는 속성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 안 드린 게 바로 요 컨버트 뷰라는 거죠. 그쵸? 컨버트 뷰라는 건 getView라는 메소드에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getView로 하나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지 뷰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요 또 getView로 보여주는데 그 안에 이미지 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미지 뷰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getView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뷰는 거의 동일한 건데 그거를 재사용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속도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사용해서 getView가 그 이미지 뷰가 있다면 그거를 두 번째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게 getView라는 메소드가 해당 어댑터라는 클래스가 자동적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버터 뷰가 null이라면, 즉 없다면 새로 생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있다면 그거를 이미지 뷰, 우리가 원하는 뷰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요 메소드를 타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 메소드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게 바로 베이스 어댑터를 사용할 때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컨버터 뷰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책을 한번 꼭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정리를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